164페이지 보시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640번이죠. 이것은 토지 지분이고 건물 전체 매각이죠. 맞아요? 틀려요? 이거 사실 보면은 잘 아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낙찰받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건물 전체고 우린 토지 일부 지분들을 낙찰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토지 일부 지분권자들이 우리 건물을 낙찰받은 우리한테다가 너 건물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 내놓으라고 소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안 받잖아.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위험성 있는 건 안 받잖아. 뭘 아니야, 아니기를 안 받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하면 이런 건데 이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경매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분권자 중에서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게 고른 게 아니라 또 이걸 낙찰받게 된 건 무슨 게 뭐냐면 제가 진주에 공인중개사 학원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개발 특강을 해달라 해서 갔어요. 거기 한 2달 동안. 그러니까 8회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가서 특수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한다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사, 그 듣고 있던 그 학교 가신 공인중개사들이 뭐라고 하면 그럼 남이 돈 버는 얘기를 뭐 하러 가십니까? 우리가 돈 버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거 남이 돈 버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낙찰받아서 돈 벌 수 있는 거 하나 골라갖고 오세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무 하나 골라갖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보면 4개인가를 골라가지고 가서 그날 이거 하면 된다고 했더니 4개인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입찰에 2개를 입찰에 들어가서 2개가 입찰 낙찰받은 게 이게 그런 사례인데 4개 중에서 제일 나쁜 거 2개를 낙찰받았어.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 토지 지금은 건물 전체 매각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낙찰받은 겁니다. 낙찰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처리합시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 기간 지나고 나면은 갑시다. 간 거죠. 그래갖고 이의 신청 기간 끝나고 나서 보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낙찰받은 이제 한 6명이 같이 낙찰받았는데 공투 이름으로 대표로 2명인가만 들어갔어요. 같이 갔습니다. 차를 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들겼더니 한 고등학생쯤 되는 남자애가 나오더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여기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어른 계시냐?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어디 들어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여기 지분이 나오지만 여기 지분이 나오지 이렇게 여름에 지분이 나오죠. 지분이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보면은 이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형제가 있어서 형제가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상속을 받아서 제일 큰 형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을 받았고 집은 큰 형이 어떻게 했나? 자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땅은 동생들하고 같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형이 지었는데 제가 봤더니 그 형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형의 지분을 건물과 땅의 지분을 그 배우자하고 아들 하나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하고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고등학교다 보니까 남자가 상당히 여자가 젊더라고. 내가 보기엔 한 40 중반 후반 됐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고등학생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했더니 여자가 나와서 그 당사자가 나온 거예요. 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아저씨들 낙찰은 받긴 받았는데 건물은 전체로 다 받았지만은 땅은 지분으로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요 앞에 마당 저 끝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사다 놓고 그리로 이사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 전체로 다 낙찰을 받았지만은 땅은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 땅 앞에 컨테이너 사놓고 이사 가는 거는 막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나오면서 낙찰을 받은 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건물을 낙찰 받았으니까 땅은 지분으로 받았지만 건물을 낙찰 받았으니까 뭐부터 해라? 뭐부터 해야 돼? 인도명령이요? 인도명령부터 해야죠. 인도명령. 인도명령?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무슨 법정 기상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뭐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물어보면 돼, 안 돼?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법정 기상권이 있고 없고가 뭐가 있어? 땅은 지분이고 건물 전체로 받은 거야. 근데 건물도 한 20몇 평짜리 되고 땅은 40평을 받은 거, 40몇 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땅 지분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나중에 땅 지분권자라고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그 정도쯤 면적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 물어볼 거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인도명령부터 해라. 인도명령부터 해놓고 나면은 협상이 될 거다. 그랬더니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인도명령부터 해놔. 그 다음에 인도명령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처리한다 했더니 그럼 나머지 지분권자를 지분을 좀 사야 되지 않습니까? 땅 지분을. 그리고 여기 있는 지방이 돼서 연락만 하면 땅 그 지분권자들 연락이 다 됩니다.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길래 살 수도 있겠지만은 사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봐라. 인도 명령을 냈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하러 갔더니 그 어떻게 처리됐어 했더니 낙찰받은 수강생 한 명이 얘기하더라고. 교수님 그거 팔았습니다. 뭐 했다고? 팔았다는 거야. 팔았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 뭐 잔금을 뭐 내라 그래서 내고 인도 명령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명령을 했는데 사실은 엊그저께 어떤 남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자, 보십시다. 거기에 있는 살고 있던 집에 살고 있던 여자가 마당에 컨테이너 놓고 이사 가겠습니다. 그랬죠. 이게 마당에 컨테이너로 놓고 이사를 가겠다는 뜻이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뜻이야? 돈이 없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봐도 그래. 그 여자가 남편이 갑자기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시골에서 살던 여자가 직장도 없고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떤다?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면은 지금도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런 땅이 건물 매각 제외로 땅만 경매로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가서 봤더니 70 먹은 노인네가 살고 있어. 그럼 70 먹은 노인네가 땅을 다시 살 능력이 있어 없어? 없으면 그러면 그런 거 낙찰 받으면 돼 안 돼? 다시 말하면 노인네는 능력이 없어도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가고 권리 분석이 안 나오는 것은 뭐냐면 노인네가 현장 있어도 그것이 이의장이나 누구한테 찾아가서 보면은 자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이 있지. 자식이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엊그저께 갔더니 이게 뭐야 아들이 있어? 딸도 있어? 아들 둘이 다 딸도 있어. 그래서 근데 어떻게 경매를 했더니 아이고 그 딸내미가 뭐 해갖고 그 경매로 나온 거지. 이제 바로 다 얘기해 주거든. 그럼 아들이 뭐 한다? 아들 어디서 살고 있는데 뭐 꽤 잘 살아? 큰 아들이.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인네가 70살 먹은 노인네가 경제적 능력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사가지고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네를 상대로 너 건물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나가라고 소송을 하죠. 그럼 살고 있던 건물 주인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면은 그 건물 거기 살고 있던 그 노인네는 누구네 집가? 그 자식 집은 큰 집가, 작은 집가, 누구네 집가? 아들 집에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잘 살아, 잘못 살아? 잘 산대죠. 그러면 그 며느리가 축환영을 해, 그냥 그 사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있게 해. 협상이 돼, 안 돼? 다시 말해 당사자가 없어도 그러니까 특수경매는 그런 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현장 갔을 때. 집이 좋으냐 나쁘냐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현장 가라 그러면 현장만 가서 보고 와. 현장 갔어 안 갔어요? 아니 가지고. 그럼 갔으면 그런 거 한번 조사해봤어 안 해봤어? 아니 해보죠. 뭘 해봐 해보기는. 그런 걸 안 하는 현장 답사는 현장 답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를 지금 가서 봤더니 노인네 혼자 사는데 노인네 혼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내가 노인네를 들고 치면은 주변에서 어떡한다?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특수경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내가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한 거야. 그리고 내가 한 5개, 4개인가를 추천해주면 나 이거 들어갈 줄 몰랐어요. 더 좋은 게 있었는데 더 좋은 게 아닌데 이걸 들어간 거야. 갈 수 없이 이 40대 중반 된 이 여자를 어떡한다?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도 제가 보니까 팔았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됐더구만. 우리 인도명령 했죠. 나가라 그랬죠. 마당으로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이제 여자 형제가 있었나 봐. 언니한테 전화를 했나 봐.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나가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당에다 컨테이너 놓고 이사를 간다고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갔는데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진짜 컨테이너 놓고 이사를 가야 돼? 참 어떻게 됐냐고 이게 걱정스럽다 그랬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가자마자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 그랬더니 우리 그 수강생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 왔잖아요. 낙찰받은 사람. 그랬더니 뭐 어디 낙찰받은 사람이라며요. 나 누구 낙찰받은 사람 누구 사는 사람에 제가 형부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막 가놓고 얘기합시다. 당신들 뭐 돈 조금 벌으려고 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시 내가 살라고 해. 당신네들 지금 낙찰받은 거 다시 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이든 대로 감정가 200만 원만 더 주시면 팔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딱 더놓고 얘기합시다. 좀 깎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또 그러더래. 그러니까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 그러면 얼마를 다운 계약서를 써주면 그냥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얼마면 되겠습니까? 예, 된다. 그럼 내일 일시불로 드릴 테니까 계약합시다. 일시불로 계약. 다운 계약서 쓰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내가 내려갔을 때는 이미 어떡한다? 팔고 어떡한다? 끝이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난 거예요. 지금처럼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경매 물건을 파는 데에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격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제일 첫 번째? 파는 사람. 이거 파는 사람이 했죠. 얼마냐? 감정가액 얼마? 200만 원 더 달라. 누가 요구했다? 낙찰 받은 사람이 요구한 거야. 그치? 조금 깎아주시오. 오케이. 깎아줄 테니까 뭐 하자? 다운 계약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된 물건이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물건이 시골이고 좀 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지만은 이런 물건이 물건 자체가 좀 좋고 거의 왔을 때 살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 이런 현장 답사를 가서 봤을 때는 질러서 낙찰받아도 우리가 부르는 가격, 내가 높게 낙찰받았으면 내가 파는 가격을 조금 높게 부르면 되고 내가 좀 낮게 받았으면 낙찰받으면 그럼 조금 아까 우리 그 왜 초천면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초천면에 아무도 저기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아까 2,600에 낙찰받았죠. 근데 지금쯤은 그런 거 낙찰받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3,500에서 4,000 정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3, 4일 된다. 그러면 3,500이나 4,000 주고 낙찰받아도 돈을 벌어 못 벌어? 볼 수 있죠. 6,500원 팔지 않고 7,000원에 팔면 되는 거야. 그 7,500이나 8,000원 정도 가는 거니까. 근데 6,500에 그 공인중개사 6,500에 팔게 한 것은 6,500이기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니라 6,500에 팔아도 돈이 남으니까 우리가 좀 공인중개사 팔아달라 했더니 다 조사를 해보고 6,500이 어떻게 하자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7, 8천 넘어가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보면은 우리가 낙찰받은 것은 시가로 파는 물건도 있지만은 시가로 팔진 않고 내가 낙찰받은 거에 어느 정도 마진만 생기면 팔아 던질 수 있는 물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는 물건은 낮게 받으나 질러서 받으나 마진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정한다고 할 때는 2등하고 떨어지면은 자기가 가격을 정할 기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물건은 질러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걸 가서 질러놓고 받아오면 돼, 안 돼? 또 사는 사람이 협상을 해야 될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내가 돈 주고 내보내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물건을 또 질러서 받으면 돼, 안 돼? 특수경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결정인데 가격을 나한테서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수강생들.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똑같은 수강생인데 내가 가격을 물어보면 이종일 씨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변해 주면 이종일 씨만 물어봐? 다른 사람도 물어봐? 그럼 내가 가격을 어떻게 답변해야 돼? 이 사람한테는 3,500, 저 사람은 3,700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가격에 대한 얘기는 나한테 물어봐도 나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야. 가격은 누가?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우리가 추천한 물건에 경매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경쟁하는 물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 썼을 때 마진이 생긴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마진이 생길 수 있는 가격으로 내가 낙찰을 받고 최저가를 갖고 낙찰을 받고 다른 사람이 더 질러서 쓰면은 아이고 나하고 인연이 없는 물건이니까 나는 양 더 이상 여기 미래를 갖지 않고 다른 물건을 다시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특수경매는 투자를 해야지 승질나니까 질러야 돼 말아야 돼. 밖에서 일단 아니 내가 가서 보면 서너 번 강의 듣다가 입찰에다가 떨어지면 승질나서 한 번씩 질르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근데 절대 우리는 승질난다고 가격을 지를 것이 아니라 권리 분석을 할 때부터 입찰에 들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이거는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 질러서 받아도 된다. 공인중개사한테 팔았을 때는 하게 되면 얼마에 돼? 내가 공인중개사 감독가에 얼마에 내놔야 된다. 다시 합의가 안 되고 경매로 더 팔을 수 있다 할 때 경매로 낙찰 받을 때는 내가 얼마에 낙찰이 될 때니까 내가 얼마 정도의 마진을 먹어야 되겠다 한 그 수준을 권리 분석하고 입찰 들어가기 전에 그부터 먼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경우에 이번 주 11일 날 제가 추천 물건 고르거든요. 추천 물건 고를 때 내가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낙찰 받으면 낙찰 받은 사람이 가격 결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낙찰받은 사람이 가격 결정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내가 설명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질러서 받아도 돼. 근데 그렇지 않은 물건을 질러서 받으면 돼, 안 돼? 아니, 질러갖고 낙찰 못 받는 물건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서 돈 내고 강의 듣는 이유는 뭐야? 질르지 않고도 낙찰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고르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 떨어졌을 때 제가 고르는데 그래도 질러도 돈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다가 아니라 일부는 지금 떨어진 것보다 질러서 낙찰을 받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일부가 있다는 얘기,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 물건을 거기부터 그런 거부터 우리 스스로가 얼마의 입찰에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부터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수경매에서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경매가 아닌 일반 경매는 아파트 지금 얼마 간다? 2억 가. 근데 할만 떨어져서 얼마까지 써? 1억 6천까지 떨어서 그럼 내가 얼마 쓰면 얼마나 받겠다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뻔히 보이는 것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얼마에 들어가는 건데 특수경매는 그게 얼뜻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일반 아파트는 그게 당하게 눈에 보이죠. 근데 일반 아파트처럼 우리도 특수경매에서 이거를 낙찰받아서 얼마에 받으면 얼마를 팔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지 돼. 그걸 알아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번 그 토요일 날은 언제 강의한다 그랬죠? 11시하고 2시에 두 번. 이게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 강의는 동영상으로 보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내가 두 번으로 나눠서 하려고 그래. 한 10명씩 이렇게. 안녕들 들어가십시오.